마클로의 메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윈도우 위쪽에 메인 메뉴가 있습니다. 메인 메뉴 바에는 파일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로젝트입니다. 작업한 파일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로젝트로 해서 저장을 하면 되고, 한번 저장한 후에는 프로젝트 저장으로 해서 덮어쓰기 형으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 지정하여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생기는데요. 이 C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이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여러분의 3D 파일이 열리게 하는 파일이고요. 이 옆에 있는 PNG 파일, 이미지 파일은 미리 보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만 제출해서는 절대로 3D 파일을 제출했다고 할 수가 없고 형태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서 실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제로 제출을 한다든지 할 때는 C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수정,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삭제, 붙여넣기, 복사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또 3D 의상, 2D 패턴에 관련된 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재봉선, 원부자재 관련된 툴들도 있는데, 사실 툴들은 이 메인 메뉴에 있는 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이콘화되어 있는 툴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기억하기도 편하고 선택하기도 빠르고요. 다만 툴바가 가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툴바를 꺼놓은 경우, 그런 경우에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툴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 때는 툴바에서 이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비활성화되어 있는 툴이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서 활성화를 하면 모든 툴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보기에서 3D 툴바에서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툴바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요. 2D 툴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툴바들이 이 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3D 창의 툴은 여기 이렇게 3D 창 옆에 붙어 있는데요. 아까 툴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고 했죠. 하나는 툴바가 꺼져 있는 경우, 하나는 그룹화되어 있는 툴을 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단추 툴인데요. 단추 구멍이 보이지 않죠? 단추 구멍 툴은 단추 툴과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추 툴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는 단추 구멍 툴이 나타납니다. 그럼 마우스로 옮겨서 원하는 툴을 선택하면 됩니다. 2D 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룹화되어 있는 툴들이 있어서 툴을 길게 누르면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툴들이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누르면 이렇게 그룹화된 툴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툴이 그룹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 아이콘 옆에 있는 작은 삼각형입니다. 작은 삼각형이 붙어 있는 툴들은 다 그룹화되어 있는 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툴을 그룹화해 놓는 이유는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툴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화면에 그대로 노출을 하는 경우에 화면이 복잡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사용자 설정에서 그룹화하지 않고 전부 나열하라는 옵션이 있기는 하는데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툴이 있다면 그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꾹 눌러서 툴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룹화되어 있는 툴은 툴 옆에 오른쪽 아래에 작은 삼각형 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주 사용하게 되는 툴은 팝업 메뉴인데요. 의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의상과 관련된 팝업 메뉴들이 열리게 됩니다. 아바타를 선택하고 아바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바타 관련된 팝업 메뉴들이 열리고요. 또 배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환경 관련된 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D 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패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패턴과 관련된 툴, 또 빈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환경 관련된 팝업 메뉴가 열리게 됩니다. 선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선분과 관련된 팝업 메뉴, 또 점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점과 관련된 팝업 메뉴들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요소에 맞게 그 요소에 해당되는 팝업 메뉴들이 열리기 때문에 어떤 툴이 필요하다,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할 때는 아이콘에서 먼저 찾아보고 없다면 팝업 메뉴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클로에서는 의상에 사용되는 여러 요소들을 보게 할 수도 있고 숨겨 놓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툴이 이 창 안에 있는 보기 아이콘들입니다. 3D 창 첫 번째 있는 아이콘은 고품질 렌더라고 해서 렌더가 된 것처럼 이미지를 보여주는 툴이에요. 두 번째 툴은 도식화 렌더 툴입니다. 도식화 렌더 툴은 그냥 이렇게 보여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3D 창 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이 화살표 모양이 시뮬레이션 툴인데요. 이렇게 실행하면 시뮬레이션이 돼서 의상이 재봉되게 됩니다. 아바타를 잠깐 꺼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식화 렌더 툴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도식화를 그린 것처럼 도식화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이 고품질 렌더와 도식화 렌더 툴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품질 렌더의 경우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3D 의상 보기인데요. 3D 의상 보기에서는 3D 의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내부 선분이라든지 기초 선 보기 또는 재봉 선 보기, 또 핀 보기 이런 것들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자재 보기인데요. 단추나 파이핑 혹은 본딩 스카이빙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보게 할 수 있는데 부자재 보기는 모두 활성화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아바타 보기. 아바타도 아바타 자체를 보고 끌 수도 있지만 아바타를 구성하는 관절점이라든지 배치 포인트 보기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단 스타일 보기인데요. 원단 스타일 보기는 텍스처 보기는 이렇게 가장 단순하게 텍스처를 보여주는 툴이고 두꺼운 텍스처를 보기로 하면 겉면과 뒷면이 모두 원단이 지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툴인데 지금은 아직 원단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추가된 자동 색상 툴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자동 색상 툴을 저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동 색상은 이렇게 랜덤으로 컬러가 지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 의상에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패턴 하나하나마다 다른 색상을 넣어서 패턴이 구분됐다는 걸 보여주는 툴이기 때문에 그냥 흰색으로 했을 때 뭔가 의상의 라인이 제대로 적당한지라던가 아니면 뭐 길이가 적당한지 디테일이 적당한지 이런 걸 보기 어려울 때 이 자동 색상 보기를 하면 상당히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는 여러분이 쓸 일이 아마 거의 없을 텐데요. 응력 분포라든지 아니면 변형률 분포. 변형률 분포는 의상이 얼마나 이 착용을 하면서 늘어났나, 변형이 되었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뭐 피팅 오류 검사라든지 아니면 접촉점 보기에서 몸에 많이 붙어 있는 부분의 점을 보여줘서 필요 없는 부분까지 너무 밀착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보는 툴인데 학생들이 실습을 하면서 쓸 일은 크게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아바타도 이렇게 아바타를 텍스처로 볼 수도 있지만 단색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메시 상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텍스처 보기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3D 환경 보기입니다. 3D 환경에 우리가 조명을 보게 해서 조명을 선택하여 조명의 속성을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조명 보기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렌더 조명 보기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바람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3D 그림자 보기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3D 그림자 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끄고 사용을 하는데요. 조명 보기는 꼭 끄고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 다음 지명 그리드 보기는 이렇게 밑에
지면을 나타내서 만들어서 이 지면 중심에 있도록 할 수 있는 툴인데요. 아바타를 중심에 놓고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 그게 아니라도 의상이 제대로 입혀졌는지, 한쪽으로 약간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때도 유용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 3D 지면 보기는 켜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D 창에도 보기 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봉선 보기입니다. 그래서 재봉선을 볼 수 있고 탑스티치 보기 또는 퍼커링 보기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툴은, 이 보기 옵션들은 여러분이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D 툴바에서 탑스티치 관련된 툴을 선택하면 탑스티치가 자동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탑스티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재봉선 보기를 선택을 하면, 재봉선 수정 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모든 재봉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재봉선을 미리 켜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이 옵션을 켜놓으면 다른 작업을 할 때도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어서 화면이 복잡하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툴은 2D 패턴 보기인데, 2D 패턴에 필요한 옵션들을 보여주는 보기입니다. 저는 그레이딩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레이딩 보기는 주로 꺼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2D 정보 보기입니다. 정보 보기에서 이제 주석 보기라든지 아니면 선분 길이 보기 이런 옵션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특히 선분 길이 보기는 패턴의 이 선분들의 길이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길이 확인을 하고, 또 길이를 몇 cm 늘렸더라 하는 거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분 길이 보기를 켜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 의상에 있어서도, 2D 패턴에 있어서도 원단 보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반투명으로 하면 여러 겹이 겹치더라도 반투명으로 해서 아래쪽까지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겉면 텍스처로 하면 텍스처를 지정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 단면으로 하면, 단색으로 하면 단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도 자동 색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반투명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겉면 텍스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2D 패턴 잠그기인데요. 2D 패턴을 구성하는 외곽선이나 기초선 혹은 내부 선분 이런 것들을 잠그기를 해서 다른 작업을 할 때 그 선이 선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툴 하나하나를 수업 시간에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툴만 설명을 하면 매뉴얼 설명하다가 지쳐서 반학기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패턴을 일단 제공해서 의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툴의 설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툴의 기능이나 툴의 자세한 사용법 이런 걸 알고 싶다 할 때는 도움말에 가면 매뉴얼 해서 한국어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매뉴얼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메뉴들을 선택해 보면 혹은 검색해서 찾아보면 해당 메뉴의 자세한 툴 사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이콘의 툴 이름과 함께 아래쪽에 매뉴얼이나 비디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매뉴얼을 선택하면 앞서 보여드린 그런 매뉴얼 페이지가 열리면서 툴의 사용법이나 옵션 같은 걸 알려주고, 또 비디오를 선택을 하면 비디오로도 툴에 대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뷰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제어하기 전에 학생들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시뮬레이션 툴은 3D 의상창 위에 있는 이 화살표 모양입니다. 화살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 모양이 되죠.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손가락 모양이 되었을 때는 의상을 이렇게 집어서 당기면 시뮬레이션 되고 있으면서도
해당 부위를 약간 당겨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티셔츠를 청바지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청바지 밖에 넣을 수도 있고 일부만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냥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입는 게 예쁠까 하고 이리저리 만지잖아요. 그것과 같은 툴입니다. 자, 시뮬레이션은 필요 없을 때는 끄도록 합니다. 시뮬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의상은 이렇게 다 메쉬로 구성이 돼요. 실제 의상처럼 원단이 아닙니다. 메쉬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하나가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면 이 점 하나하나의 위치가 어디가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인가 하고 CPU가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면서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러다가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시뮬레이션은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바로 끄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실행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아이콘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단축키가 있어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입니다. 그래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잘 쓰는, 많이 쓰는 학생들이 클로 할 때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스페이스를 누르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스페이스 눌렀는데 옷이 재봉이 돼버려요. 문제는 지금처럼 잘 배치됐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상이 구깃구깃해져서 바닥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디론가 날아간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된 경우에는 키보드의 컨트롤 Z를 누르거나 수정해서 실행 취소하시면 됩니다. 실행 취소가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놓았고요. 그러면 뷰를 조절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일단 마우스에서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휠을 꾹 누르고 이동하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지금 뷰 제어 설명할 때 꼭 이 뷰 제어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휠을 누르고 이동하면 화면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손을 떼지 말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약간 옆으로 돌려보고 싶다 이런 거 할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손을 떼면 안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옆으로 움직이면 회전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분이 유용한 기능은 숫자키예요. 이렇게 이동하고 회전하고 하다 보니까 옷이 없어졌어요. 교수님 저 옷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 생깁니다. 자, 키보드의 숫자키 2번을 누르면 정면 보기가 돼요. 4번을 누르면 오른쪽 보기, 6번을 누르면 왼쪽 보기, 8번을 누르면 뒤쪽에서 보기가 되고요. 5번을 누르면 머리 위에서 보기, 0번 누르면 발 쪽에서 보기고 1번을 누르면 오른쪽 사선 보기, 3번 누르면 왼쪽 사선 보기입니다. 외우기 어렵겠죠? 키보드 숫자들을 다 하나하나 눌러보다 보면 어떤 건 기능이 없네? 혹은 어떤 거는 중요한 기능이겠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배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숫자 키와 뷰가 연결돼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면서 뷰를 조정하는 건 속도가 너무너무 떨어지는 일이에요. 왼손 놀잖아요. 그죠? 왼손으로 숫자 키 눌러가면서 이렇게 뷰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D 창에서도 뷰 조정할 수 있어야겠죠? 2D 창도 비슷합니다. 휠을 회전하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휠을 꾹 누르고 이동하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할 때 이렇게 이동하면 돼요. 3D가 아니기 때문에 이 2D 창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회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메뉴가 열려요. 그래서 휠을 돌리거나 아니면 휠을 꾹 누르고 이동을 하면서 나의 뷰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능은
배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모든 패턴 한눈에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왜 필요하냐면 확대 축소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패턴을 못 찾겠어요. 여기 뭐 돌리는 것도 없어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패턴 한눈에 보기 하면 모든 패턴이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뷰가 조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클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클로 소프트웨어의 윈도우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3D 창, 2D 창, 물체 창, 속성 창, 그리고 라이브러리 창, 작업 내역 창, 모듈 구성 창까지 알아보았었고요. 작업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작업 속도를 늘리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창들은 닫아놓고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창을 이리저리 조정을 하다가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초기화 누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위쪽에 메인 메뉴바가 있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할 메뉴들은 이렇게 아이콘화돼서 툴바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룹화되어 있는 툴을 찾기 위해서는 툴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그룹화된 툴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뷰 제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특히 뷰 제어를 할 때는 3D 창의 뷰는 숫자 키 2번, 4번, 6번, 8번, 5번, 0번, 그리고 1번, 3번 누르면 뷰가 이렇게 조정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 휠을 누르고 이동하면 화면 이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이동하면 화면 회전된다 라고 했습니다. 2D 창에서도 휠을 돌리거나 휠을 누르고 이동을 해서 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D 창에서는 숫자 키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패턴 한눈에 보기 해서 이 프로젝트 파일에 있는 모든 패턴들이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배운 클로에 대한 정보를 기본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패턴을 이용해서 의상 제작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